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방대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눈성형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 케이스 두 경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내안각이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앞팀 흉터처럼 보이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수술을 잘하시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수술을 잘한다고 한다면 이유를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팀 흉터가 남은 아웃라인을 앞팀 흉터를 없애고 인라인으로 교정할 수 있다. 그런 병원은 아마 저희가 유일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많은 경험과 안목 있게 손재주도 있고 수술을 잘 합니다만 좀 확실하게 차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앞팀 흉터 아웃라인 쌍꺼풀인 것입니다. 앞팀 흉터를 없애고 아웃라인을 인라인으로 교정하는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까이서 보면 심하진 않지만 아웃라인으로 살짝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앞쪽이 선이 아웃라인이 되면 약간 앞뒤 흉터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비록 붓기가 있지만 이렇게 인라인에 가깝게, 그리고 앞뒤 흉터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인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선으로 교정을 해서 자연스러운 인라인 눈으로 교정을 했는데요. 눈 앞쪽이 앞트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지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 흉터로 보입니다. 절개선이 마치 흉터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 도대체 쌍꺼풀 라인으로 안 보이고 흉터로 보이냐면,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아웃라인으로 빠진 분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했을 때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야지, 만약에 조금만 수술한 티가 나면 안 됩니다. 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건 가짜입니다. 원래 있는 라인이 아니죠. 그래서 더욱더 진짜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되신 분들은 부자연스럽다라는 얘기를 딱 주변한테 3번만 듣고 나면 재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많은 그런 병원들을 또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심지어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앞뒤 흉터도 못 없애고 오히려 깊어져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즉 이렇게 아웃라인을 고치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냐라고 여쭤보면 저한테 상담받는 분이 처음에 수술이 된다고 해서, 즉 인라인으로 교정하고 앞뒤 흉터를 없앨 수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해 보니까 이건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들은 분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 전에 그런 이 앞팀 흉터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듣고 수술했는데 여전히 앞팀 흉터는 교정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앞팀 흉터를 고칠 수 있다고 하고 인라인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 같은 거 작성하면서 이거는 인라인으로 교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환자한테 무리한 기대를 드리는 건 의사로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할 수 없이 수술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웃라인 쌍꺼풀 이쪽을 이렇게 인으로 고쳐야지 전체적으로 얇은 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면 흉터가 더 많아지고 고생도 하고 비용 들고 여러 가지 손실이 많게 됩니다. 수술한 다음에 교정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만큼 눈 수술의 제한점은 아웃라인으로 빠진 앞뒤 흉터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이런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그래도 아주 심하진 않은 케이스인데요. 조금 더 심한 경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물론 이분도 수술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주 자연스러워지진 않았지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수술 전에 보면 이렇게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부분 더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소세지 쌍꺼풀에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 그리고 절개선이 앞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앞팀 흉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교정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인라인에 얇은 쌍꺼풀로 교정을 했는데요. 쌍꺼풀이 너무 얇으면 눈이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하는데도 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두껍게 되면 주변에서 수술한 티가 난다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몇 차례 듣고 다시 줄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앞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눈을 뜨는 정도나 아니면 유격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눈 앞쪽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고치지 못한다면 가운데 부분은 얇은데 앞쪽만 두꺼운 더 이상한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쌍꺼풀, 아웃라인 쌍꺼풀의 문제점은 바로 앞부분을 얼마나 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야지 앞부분을 얇게 해야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넓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아웃라인으로 빠지면 인라인으로 교정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그 노하우까지는 공개를 못 해드리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안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궁금하시죠? 여하튼 이 아웃라인 쌍꺼풀을 이렇게 인라인으로 교정하면서 얇은 쌍꺼풀로 교정하면 좋아지는 부분은 또 뭐냐면 원하시는 자연스러운 흉터가 없는 인라인 쌍꺼풀, 얇은 쌍꺼풀이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좌우폭이 긴 둥근 눈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좀 더 완성도 있는 눈으로 교정을 한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눈이 마음에 안 듭니다. 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괜찮은데도 그렇게 그냥 괜한 욕심 아니면 수술 전에 큰 기대치에 비해서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수술 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을 동기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이혼을 해서 기분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동기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저희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만족할 수 있을지 환자분의 그런 동기나 배경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술 결과입니다. 결과가 좋다면야 대부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수술을 한다는 건 상당히 그런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자신하는 바는 바로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을 인라인 얇고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신 이유는 역시 제가 이걸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 중에서도 아웃라인 두꺼운 쌍꺼풀 앞팀 흉터를 과연 교정이 가능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